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70평생 살아보니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이 험한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노량진과 가락시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고무장화 신으러 나갔고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 긁어내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서 피가 맺히고 여름이면 생선 비린내가 살가죽에 눌어붙어 비누칠을 대여섯 번 해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번 돈이 우리 아들 준우의 학원비가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고 나중에는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이 되었으니까요. 준우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날부터 제 인생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준우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지수는 신도시에서 브런치 카페를 크게 운영한다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될 김복자 씨는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나와 유세를 떨더군요. 상견례 날 인사동의 값비싼 한정식집에 앉자마자 그 여자는 코부터 쥐어짰습니다. 어머 사부인, 혹시 오시면서 시장 들렀다 오셨어요? 어디서 자꾸 쾌쾌한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워낙 후각이 예민해서 말이죠. 이런 품격 있는 자리에는 좀 신경 쓰고 나오시지. 제가 그날 입은 옷이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은 건데도 그 여자의 눈에는 그저 시장 아줌마로 보였나 봅니다. 제 아들 준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순의 눈치를 보며 제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엄마, 장모님이 향기에 예민하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귀한 딸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사부인하고는 격이 좀 안 맞지만 아드님이 워낙 똑똑하다니 결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면 시장 일은 좀 정리하시죠.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생선 장사한다고 하면 우리 지수 체면이 뭐가 돼요? 저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으로 내 아파트 해주고 내 차 사줬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니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우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 키웠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장모님 말씀 틀린 거 없잖아. 이제 시장 일 그만두고 조용히 쉬어. 나도 솔직히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말하기 좀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의지하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 밥알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제가 관리인에게 맡겨두었던 신도시 상가 건물의 서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 5년 전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해두었기에 아들도 그 누구도 제가 주인인 줄 몰랐죠. 그런데 관리인이 올린 보고서를 보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1층에 있는 지수 카페 말입니다. 벌써 임대료가 4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사장님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다니는데 속은 완전 깡통인가 봅니다. 명도 소송 준비할까요? 카페 이름이 지수 카페?
사장은 김복자. 바로 제 사돈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비린내 난다며 유세를 떨던 그 고상한 여자가 사실은 제 건물에서 임대료도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였던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재력가인 척, 교양 있는 척하더니 뒤로는 남의 건물 임대료나 떼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장 내쫓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려야 제맛이니까요. 저는 모르는 척 결혼 준비를 진행시켰습니다. 지수와 사돈은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지수 혼수는 강남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장 상인 하객들은 부끄러우니 오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그 축의금 정도는 미리 저희한테 주시는 게 예의죠. 저는 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돈. 제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결혼식 날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들은 제 말에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군요. 아마 건물을 자기들 명의로 넘겨주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아들 준우도 신이 나서 제게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진작 그러지 그랬어. 장모님이 이제야 엄마를 사람 취급하시잖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우야, 너도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사돈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동 김복자 씨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손님들 눈치를 보며 질색을 하더군요. 아니 사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이 세련된 분위기에 생선 냄새 풍기면 손님들 다 떨어져요. 당장 나가요. 저는 조용히 카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김복자 씨 임대료 4개월치 6천만 원,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부터 이 카페 압류 들어갑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임대료를 왜 당신한테 줘? 이 건물 주인 법인 대표가 바로 나니까요. 시장에서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으로 이 건물 샀습니다. 당신이 매달 나한테 굽신거리며 보냈던 그 임대료, 그게 다 내 돈이었다고. 그때 지수와 준우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준우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수네 체면이 뭐가 돼? 설마 진짜 임대료 때문에 결혼을 망칠 셈이야? 진짜 이럴 거야? 저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래, 진짜 이럴 거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내 자식으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다. 너도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고 내 명의로 해준 아파트도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갔으니 그리 알아라. 지수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제발 카페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응, 파혼이야. 그리고 김복자 씨 내일까지 짐 빼세요. 안 그러면 법집행관 부를 테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지수네 카페는 그날로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료 미납 사실이 신도시에 쫙 퍼지면서 지수네 집안은 야반도 주하듯 사라졌습니다. 아들 준우요?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다가 결국 퇴사하고 지금은 원룸 전전하며 저한테 매일같이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기에 제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을 들릴 자리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시장 동료들과 함께 그 건물 1층에서 크게 수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린내요? 아유, 이제는 이 냄새가 향수보다 더 달콤합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